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에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매뉴팩처링 관련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정승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히 우리 많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4차 산업혁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철진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다 보니까 제가 혹시 기회가 있으면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은 들려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인더스트리 4.0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암베르그 사례를 통한 그 인더스트리 4.0의 특징,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작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가 타 산업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실제 하는 공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암베르그 공장의 케이스를 조금 더 디파인 해가면서 이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어떤 식으로,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제가 아직까지 약 한 20년 동안 이 분야에서 느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더스트리 4.0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인더스트리 4.0은 2000년 초반에 독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그 전까지는 물건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팔리던 세상이었습니다. 혹시 내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가격을 좀 낮추면 팔렸고요. 그렇게 팔리던 세상에서 생산 과잉이 일어나면서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고객이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는 안 팔리는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부터 기업은 고객이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좋은 품질로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될 필요들을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과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들이 다 아시아권으로 오면서 유럽 쪽에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을 위시해서 미국도 물론 이제 시작하고 있었고요.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이런 다양한 용어들로 이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의 화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원하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품질 좋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내보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이었고요. 이래서 독일 정부에서는 독일에는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지멘스라는 회사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멘스라는 회사는 원래 이 실질적인 공장 리얼월드라고 하죠. 자동화. 실제 하는 드라이브 시스템이나 컨트롤러,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센서, 그리고 PLC, MES 이런 영역들의 거의 세계 최강자였고요. 이 공장 오토메이션의 최강자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축 과정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같이 결론 내린 바는 이 리얼월드와 버추얼월드가 같이 합쳐져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실시간 검증해서 오더를 내려보내는 이런 시스템과 공장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지 않으면 스마트 팩토리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막대한 투자를 해서 독일 암베르그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세우게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투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들과 하드웨어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림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파란 부분이 피지컬 영역, 즉 리얼월드, 그리고 위에 있는 버추얼이라고 표시된 연두색 부분은 가상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실질적인 공장에 있는 컴포넌트들과 소프트웨어들을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이 바로 암베르그에 구축해놓은 인더스트리 4.0 공장입니다. 제가 이 도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많은 기업들과 같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 이미 이런 유사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들의 특징은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질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PLM에 있는 생산 기술 영역과 MES 영역과 스카다 영역을 이렇게 묶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지금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시면 문제가 뭐냐면 5년 뒤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20억, 30억 들여서 3년, 4년 동안 개발해서 튜닝을 해놨는데 관련 제품들이, 관련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기능을 쓰고 싶어도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이 꽉 잡고 있어서 개선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업체에서 스마트 팩토리 내지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구축을 하신다 그러면 표준에 맞게 영역에 맞는 시스템들과 같이 조화롭게 프로토콜을 맞추셔야 나중에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멘스에서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암베르그 공장에다만 시스템 구축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걸 솔루션화해서 독일과 전체 고객들에게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공장도 지멘스의 컴포넌트들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영역들을 정확히 구분하고 ISA 95라는 이런 제조 표준을 만들어서 같이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하는 분들이 같이 프로토콜하고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도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실 때는 영역별 프로토콜을 좀 맞춰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통합해서 만든 게 암베르그 공장이고요. 이 암베르그 공장 내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공장 내부인데요. 2층에서 본 그림이네요. 네.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이 공장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공장에서는 작업물과 기계가 지능화됩니다. 완벽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생산이 자율적으로 제어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더 적은 자원으로 작업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방대한 가능성과 혁신성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네, 이 공장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공장입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환은 대량 생산 요소들이 초기에 설정된 목적으로 주체적 역할을 가질 때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생산 요소들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가상현실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필요한 요소들도 가상세계에 인식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아이디로서 이름과 주소를 부여받으므로 생산 라인이나 공장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언제 어디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디지털 공장에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생산 요소가 거치는 수 킬로미터의 이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 구역에 도달한 작업물은 아이디가 식별되고 이와 동시에 기계는 공장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습니다. 각 구역에서 작업을 마치면 광학적 방식이나 다른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목표 규격에서 벗어난 품목은 즉석에서 확인되고 신속하게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보충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부품이 모자라거나 고장이 나기 전에 해당 요청이 보내집니다.
사용된 자원의 양은 시스템에 즉시 기록되고 재고 상황이 업데이트됩니다. 공정 진행 과정 동안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자체 디지털 제품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이는 생산의 각 단계가 정밀하게 추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공장에서는 기계와 작업물이 서로 직접적으로 통신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만들면서 다음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암베르그 공장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딱 기판이 도착하면 처음 바코드를 하나 사람이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사람이 있는 바코드 중에 떼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딱 하나 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 공장은 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딴 데서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 공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기판 만드는 데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산업용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약 1,300가지의 그 제품 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약 100만 개의 제품,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기획해서 설계하고 물건 나오는 데까지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품질 수준은 어마어마한 수준이고요. 실제 이익을 내는 공장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된 인더스트리 4.0이 암베르그 다음에 이제 보잉이나 이런 데서도 보시면 이 아시아권에서 사람이 아주 숙달된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일들을 로봇을 꾸며서 한번 잘 티칭을 해놓으면 이 로봇들은 10번, 20번 똑같은 일을 밤을 새워서 아주 효율적으로 해냅니다. 그래서 시간도 56% 단축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좋은 품질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크게 얘기하는 게 마세라티 공장이죠. 보고 계시는 게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더스트리 4.0은 계속 시작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한테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페스티벌 쪽에 가면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인더스트리 4.0, 즉 4차 산업혁명인데요. 의외로 인더스트리 4.0은 분명히 생산의 혁명이지만 제품 기획과 설계와 생산 기술의 혁명입니다. 유럽 쪽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뛰어난 부분이 제품 기획, 설계, 생산 기술이고 아시아 쪽이 뛰어난 부분이 생산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뛰어난 인적 자원으로 이것들을 커버하면서 잘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 인더스트리 4.0에서 설계와 생산 기술을 통해서 생산 파워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자 하는 게 인더스트리 4.0의 어떤 그 모토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기존의 생산에 100명 있었던 인력 중에 3, 40명은 생산 기술로 올라가 줘야 되고요. 또 생산 기술 인력은 생산 기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 쪽으로 가서 설계를 잘 해줘야 되고 제품 기획 쪽도 잘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시는 부분들은 조직 개편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생산의 인력이 준다는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하시려면 생산 기술의 인력을 늘려주시고 물론 생산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로 늘려주셔야 되고 설계 인력 또한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설계로 가서 설계에서부터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셔야 제대로 된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으로 이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럼 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암베르그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해놓고 나서 지멘스에서 계속 시작했었던 부분들은 자동차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면 기획 단계를 거치고 나서 제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제작 공정을 설계하고 이 공정대로 자동화 라인을 꾸미고 생산하고 그리고 생산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단계들이 다 끊어져 있었는데 이 단계들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과 쭉 연계하면서 실제 그 수행하기 전에 판단을 하고 수행한 결과를 감지하고 또 어떤 케이스가 나오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다 이거를 컴퓨터상에다가 심어주고 그대로 수행을 하는 이러한 환경을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고요. 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만들어진 디지털 환경을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연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툴들을 가지고 디지털 엔터프라이즈가 계속 발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자동차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요즘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nufacturing cars is a challenging task. 네, 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보는 하지만 아주 그래도 상당히 첨단의 기술들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또 엄청난 효율을 또 필요로 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에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means integrating and digitalizing the entire value chain and creating a powerful digital twin of product, production, and performance of real production and real product. The digital twin merges the real with the virtual world. The digital twin product enables manufacturers to design, simulate, and verify products digitally, including mechanics and multiphysics, and develop integrated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s, and also to manage embedded software. New technologies allow to develop new designs of cars. Even revolutionary designs can be developed and simulated with additive manufacturing, and also produced on the basis of the same software tools. This concludes the specification of the product. All the data is then used for the creation of the digital twin production. Manufacturers can plan and validate their production process, create the layout, and select the equipment, and simulate, predict, and optimize working conditions for humans and the manufacturing assembly processes. After automatic generation of the PLC code, virtual commissioning allows validation of the automation in the virtual world, which enables fast and efficient commissioning on site. Next, virtual becomes real. The PLC code is transferred to the devices on the shop floor. Totally integrated automation enables efficient and secure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allows scheduling and execution of work operations and quality inspections. Monitoring of all machines, everywhere and anytime with MindSphere enables the creation of the digital twin of performance of production and product. This makes it possible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real production and of the real product. This allows feeding back insights to continuously optimize the digital twin of product and production. This leads to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production and the product in the real world.
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보셨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조합돼서 진행을 하는데, 뭐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스마트 팩토리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유연한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감지해서 가장 최적화된 생산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각각의 기술들은 이미 거의 한계치까지 와 있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와 기술들을 기반으로 서로 융합해서 조금 더 나은 기술들을 발달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적인 기술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화면은 전기 자동차 생산 라인입니다. 방금 그 자동차 회사의 영역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도 약 한 20여 개의 동영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보고 계시면 전기차 플랫폼이죠. 이런 플랫폼들도 보시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미 선진화된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고 웬만한 그냥 조립 회사들 내지는 프로세스 공정들도 이미 선진국에는 거의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언제까지나 우리는 사람은 기술력으로 버티고 있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서구 사회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기차 관련돼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 화면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뭐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보기 위해서 다시 암베르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6년 전 암베르그 공장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회사들의 어떤 시작점은 암베르그도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이 암베르그 공장은 2014년에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했지만 이미 30년 동안 가동이 되고 있었던 좋은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산업용 컴퓨터와 제어기 약 1,300가지 종류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공장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몇 년을 해왔었냐면 약 한 10년 정도를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를 위해서 아직까지 보였던 동영상이 없었지만 지하에서부터 공장에서 안 보이는 그 위층까지 이 모든 물류까지 10년 걸려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도 스마트 팩토리 한다면 3년으로 해주세요, 5년으로 해주세요 이러는데, 저는 준비 단계부터 우리나라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암베르그 공장, 자꾸 암베르그에게 사실 일반 모든 공장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의 구조를 디지털화하고 각각의 영역들을 소프트웨어들을 발전을 시켜 나가서 개별적인 자동화와 소프트웨어와 연계를 진행을 한 후에 단계별로 진행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 최적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공정, 그리고 자동화 구축, 또 생산 실행하는 공장의 물류나 이런 것들도 미리 기반으로 해서 서서히 약 10년에 걸쳐서 쭉 준비를 해와서, 그리고 IoT와 연계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연계를 했던 이런 게 바로 암베르그 공장이고요. 시간이 좀 짧지만 짧게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이 암베르그 공장입니다. 암베르그 공장 전경이고요. 네, 내부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암베르그 공장 밖에 보시면 지멘스 공장답게 지멘스가 있고, 네, 저는 이제 청두에 있는 쌍둥이 공장에 가봤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밖에 차를 대고 안에 들어가게 되죠.
네. 1층이 공장입니다. 1층이 뭐 부품과 조립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1층은 관람객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2층으로 관람객은 이제 들어가서 공장 내부를 살펴보게 되죠. 네. 2층 옆에 있는 레일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쭉 진행을 하시는데요. 1층 공장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부품이나 제품들은 밑에서 죄송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든지 그리고 아니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부분들은 겉에서 보고 계신 부분들이고 뭔가 기계 소리들만 막 보이는데 사실은 이 모든 물류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 있는 어마어마한 시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판에서부터 필요한 거의 모든 부품들을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4시간 내에 제품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설계 내용대로 그리고 설계를 보고 꾸며진 자동화 컨트롤 언어들에 의해서 이렇게 꼭 물류까지 지하에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관람객들은 보이지 않는 지하에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움직여주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암베르그 쌍두형 공장 저도 갔다 왔지만 이거 현장에 가는 것보다 이 지하에 있는 이 동영상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실제로 가더라도 못 보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이 공장을 꾸미면서 제품 정보와 공정 정보는 PLM에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ERP에서부터 MES, MOM 그리고 현장 라인까지 필요한 데이터들이 정의가 되고 연계가 됐고요. 또 가장 중요한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변경 문제입니다. 변경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지를 연결해 주시는 부분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제가 번역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암베르그 공장에서도 1단계에서부터는 제품의 그리고 공정 정보와 실행 정보의 디지털화, 2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고도화, 3단계에서는 뭐 스마트 에너지 관리 설비의 지정비, 네,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했고요. 전체 기간은 약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고객분한테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각각의 자동화 구축 그리고 디지털화부터 진행을 하시고 이것들을 엮어나가는 작업들을 컨설팅과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전반적인 그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설계 이런 데이터들 업무를 연결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을 하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기존의 업무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스마트 팩토리는 구현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는 앞으로, 즉 생산 업무 하시던 분들은 생산 기술 쪽으로, 생산 기술 하시던 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설계 쪽으로 가셔서 인원들을 늘려주셔야 돼요. 설계 인원들을 늘려서 자동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해주셔야 되고 생산 기술을 늘려서 자동화할 수 있는 생산 기술 라인을 꾸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인원들을 앞으로 배치시켜 주셔야 되고요. 또 이 일을 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업하시면서 이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 전담 조직 인원들이 알고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시려면 생기 임원들께서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설계 임원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생산 기술에서 막 진행을 해도 설계에서 원활한 데이터가 서로 협조가 돼서 넘어오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